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요즘에 이제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하면서 우리나라랑 이제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 이제 정치 역학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거기에 솔직히 많은 코멘트는 드릴 수 없는데,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일본이 반도체 관련 몇몇 물질들을 수출을 이제 규제를 해버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제가 이거 우리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새끼들 그래서 돈을 벌면 좀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놨어야지. 이거 맨날 그냥 돈 버는 것만 집중해갖고 이거 원천 기술을 확보를 안 해갖고 이 새끼들 이거 안 된다고, 정신 상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끄덕이실 거예요. 맞아, 우리도 원천 기술 좀 확보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철학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되게 당연한 말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본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시다 바이칸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이시다 바이칸의 철학, 제업 즉 수행, 그러니까 일 자체가 인격의 도야다. 이게 17세기인가 18세기에 일본의 철학이 됐어요. 그 다음에 홍춘욱 박사님 이제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에도 설명이 잘 나오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일본에서는 어떤 혁명이 일어났죠? 읽으신 분들은 아시죠? 근면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일본에서 이제 장인정신, 덕후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정신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원천 기술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300~400년 전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광복한 지 우리가 70~80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따라 잠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그 원천 기술도 없이 어떻게 일본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빨리 잡았냐? 우리나라의 철학은 뭐죠?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가 여러분 나쁜 것도 있지만, 양산에서는,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임계점이 있는 데서는 일본의 장인 정신을 누를 수가 있는 기회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저희가 소니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봅니다. 이렇게 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막 적층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테이퍼라는 게 있어요. 경사도를 보는데 그 경사도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사도가 이렇게 너무 급격스럽게 들어가면은 메탈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거 오픈 서킷,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기 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이렇게 막 그 경사도가 되게 높은데 작동이 되니까 넘어가요. 근데 일본은 이걸 아트의 경지로 경사도를 낮춥니다. 그럼 일본이 더 잘하는 것 같죠? 근데 돈은 누가 벌죠? 삼성이 법니다. 왜?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 5마스크, 7마스크 이런 걸 쓰는데 일본은 12마스크, 13마스크 이렇게 써요. 그건 뭐예요? 마스크가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정이 들어갈 때마다 단계가 늘어가기 때문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좋은 제품을, 심지어 더 좋지도 않아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아날로그랑 다르기 때문에 임계점만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심지어 삼성이 더 좋기도 해요. 어쩔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면은 우리도 이제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의 우리의 성공 원리라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들어보면은 우리도 원천 기술 확보해야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성향상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어디서 있냐? 대학에 있어요. 대학에. 여러분, 일본 대학이랑 독일 대학, 장애인들이 많은 대학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대학 구조가 도제식이에요. 이 도제식은 뭐죠? 교수가 이렇게 쭉 서열 랭킹 있고, 대장 교수님, 근데 부대장 교수님, 이제 뭐 중간대장 교수님 이렇게 해서 서열이 쭉 있어서 교수가 교수에게 연구실을 물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도제에 들어가면은 독일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연구를 계속 물려받아 갖고 이거를 30년, 50년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굉장한 고신뢰 국가예요. 굉장한 고신뢰 국가여갖고 되게, 그래서 저희가 연구 데이터를 볼 때는 그냥 Chinese paper is risky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연구 논문은 이게 거짓말이 많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JJ 논문이라 그러거든요. 조작 논문이 많다. 근데 여러분, 한국 논문은 일본 논문과 중국 논문 사이에 반 정도에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제식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에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가 똑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일본에서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일본은 그렇게 얘기 많이 듣지 않았는데 뭐 학생들 연구비로 뭐 교수가 술 마시고 그런 얘기 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직도 학생들 연구비 다 거둔 다음에 200만 원이면은 150만 원만 주고 50만 원은 센트럴라이즈 해갖고 교수가 어디다 쓰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나쁘게 쓰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학생 연구비로 나오는데 이게 장비를 사야 되는데 이게 장비에만 할당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장비에만 할당이 돼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규제가 있어서 그거를 불법으로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의도는 악의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부 정책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대학교에서도 이 시스템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막 해외로 사람들을 다 뭐라 그러죠? 서양 문물을 다 흡수하기 위해 특히 독일 같은 데다가 많이 파견하고 영국에다가 많이 파견하고 그래갖고 일본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외국인 교수가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랑 나라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는 도쿄대생이 왜 바보가 되었는가 보면 잘 나와요.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공학, 전자공학 랩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네이처에 이런 데 게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우리보다 기술이 100년 넘게 앞서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신뢰 국가면서 내수 규모도 작으면서 그 다음에 근대화 속도도 훨씬 느리면서 모든 거를 다 일본에서 받아들였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마음먹는다고 원천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기초과학, 원천 기술로 일본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보고 우리가 일본이랑 동등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어떻죠? 일본이랑 동등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문화를 형성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 말씀인데도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아유 이 새끼네 돈 많으면은 그거 뭐냐 빨리 원천 기술 확보해야지. 여러분 돈만 많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제업 즉수행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인격을 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철학의 문제고 공부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빨리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빨리빨리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부분에서는 다 성공을 한 거예요.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CRT에서 TV에서 뭐 LCD TV로 넘어오면서 반도체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살아있는 동안에는 웬만해선 중국이 우리나라를 반도체로 못 이기는 이유가 우리는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넘어간 단계가 너무 많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암묵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걔네가 우리나라 뭐 상무로 50억에 사가고 100억에 사가도 정확히 그거를 다 베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모르고 진행한 게 많다니까요. 이거는 관계자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반도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LCD 따라잡는데 저 10년 전부터 중국이 LCD 따라잡는데 이제 20년 만에 겨우 따라잡았고 수익도 안 나요. 심지어 따라잡았는데 수입도 안 나오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여전히 삼성이나 LG가 독주입니다. 그다음에 OLED 시장에서는 삼성이 독주고 LG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빨리빨리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저 삼성 디스플레이 있을 때 여러분 유기물이거든요. OLED는 유기물은 또 어려움의 끝판왕이에요. 유기물은 분석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되면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게 모순이거든요. 빨리빨리와 덕후 정신은 모순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대 방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죠? 빨리빨리는 유지하면서 이거를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좋아해야 되고 독서를 좋아해야 되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깊게 파고 들어간 게 출판이 나오면 그거를 누군가 소비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누군가 이렇게 다르게 파고 들어가면 박수를 칠 줄 알아줘야 되는데 다르면은 또라이라 그러고 이질적이라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데서 원천 기술이 나온다? 헛소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저랑 이런 팩트를 깨달으시면서 아 우리는 이런 걸 잘하는데 이런 건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둘 다 잘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올 수도 있겠죠.
홈런 타자인데 도루왕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홈런 타자는 일단은 좀 힘이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루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왕인데 홈런 타자인데 도루 빵개짜리 홈런 타자가 아니라 그래도 도루도 10개에서 20개 하는 홈런 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저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통해서 저랑 이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냥 터무니없이 뭔가 그럴듯한 소리에 끄덕이는 게 아니라 아 맞아. 그러면 야 이런 거는 모순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극복 가능한 부분은 어디인가?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조금씩 따져보면서 조금씩 천천히 느려도 좋을까 하면서 계속 전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속 지치지 않고 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졸고 또 만나요.